이혼을 1년에 10만 쌍 정도가 합니다. 아유, 그렇게 많아. 근데 이혼의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성격 차이.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연애할 때 그 성격 그런 줄 몰랐어?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꾸 돈 문제로 부딪히고 중요한 거는 돈에도 궁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돈에 대한 궁합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소비 MBTI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있죠.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인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낳아 보니까 우리 아들, 딸이었던 거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유일하게 선택이 가능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배우자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고르려고 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21세기의 결혼 문화는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경제적 동질혼이 가장 핵심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1년에 20만 쌍 정도 결혼합니다. 결혼을 진짜 안 한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20만 쌍 정도는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혼을 1년에 10만 쌍 정도가 합니다. 아유, 그렇게 많아. 근데 이혼의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무려 45%나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연애할 때 그 성격 그런 줄 몰랐어? 분명히 연애하면서 겪었을 텐데 왜 성격 차이라고 할까?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꾸 돈 문제로 부딪히고 나랑 다른 경제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딪힌 것들이더라. 그래서 1위인 성격 차이도 내용이 대부분 경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돈에도 궁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돈에 대한 궁합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소비 MBTI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세치어를 위해서 소비 성향을 분석한 것을 MBTI로 따로 만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래서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MBTI도 그냥 따온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Money Bias Tendency and Indicator라 그래서 소비 성향에 따른 어떤 지표를 16가지로 분석을 한 거거든요. 자, 원래는 설문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해서 이 MBTI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한테 지금 설문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씩 가르쳐드리고 내가 어느 쪽 성향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의 MBTI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는 돈 관리에 대한 기질입니다. 기질. 우리가 그냥 MBTI에서는 E와 I가 있는데 여기는 E와 G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돈 걱정을 많이 한다. 염려하고 관리하고 절약하고 막 이런 스타일. 이게 바로 E의 스타일입니다. E. 자, E는 이코노미컬 해서 굉장히 좀 돈에 대해서 관리, 통제하려고 하는 스타일. 짠돌이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의 스타일인 G는요. 돈에 대해서 연연해하자. 아, 관대하다. 그냥 돈을 밥도 잘 사. 좋게 얘기하면은 좀 통 큰 사람이죠. 그래서 G의 스타일. 여러분 자, E입니까? G입니까?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세요. G. 나는 E가 G다. 야, 이거 집중 짱이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 일관성을 가지고 성향을 나누는데 내가 한 달에 돈을 소비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일정한 돈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레귤러하게 돈을 쓰니까 R입니다. R. 그죠? 근데 나는 일단 소비가 너무 들쑥날쑥하다. 많이 썼다, 적게 썼다, 막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일레귤러기 때문에 I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R입니까? I입니까? 아이. 자, 나왔죠, 머릿속에. 네. 자, 그러면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R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쓸 돈이 없어. 나가는 거 뻔하죠. 직장인들은. 직장인이었을 때 그냥 스쳐요. 스치고 남은 건 뭐 낙엽밖에 없어요.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세 번째는 소비 패턴의 성향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인가인데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 첫 번째 먹는 거에 많이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엥겔 지수. 먹는 거에 많이 쓴다. 푸드와 컬처에 많이 쓴다. 그러면 F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보다는 주로 무언가를 사들이는데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S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까지 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여가 생활의 기질입니다. 여가 생활이 왜 소비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는 동안에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말이나 연휴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가 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취미 생활이 주로 뭐냐 그랬더니 집에서 OTT 보고 영화 감상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쉬고 뭐 이 정도다. 그러면 이분은 조용한 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Q가 나옵니다. Quiet. Q는 quiet. 이런 성향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다.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회사에 갇혀 있느라고 정말 나가서 자전거를 타든 조깅을 하든 등산을 가든 이렇게 뭔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스타일. 이렇게 바로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D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네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MBTI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될 확률이 가장 높은 MBTI는 바로 GRFQ입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우리 전현무 씨하고 장도연 씨, 배성재 씨, 유병재 씨에게 미리 이거 설문지를 보내서 제가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본 건 여러분들이 G일 거냐 E일 거냐를 그냥 말로 물어본 거지만 이건 그냥 설문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네 분 중에 부자 될 확률 1위인 GRFQ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을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그 두 분이 누구냐? 바로 하고 뭐 절단 신공을 누르진 않겠죠. 뭐 그거 궁금해가지고 저를 누르진 않지 않을까라는. 우리만 궁금하지? 우리가 궁금하지. 두 분이 누구냐? 자, 두 분이 누구냐? 바로 배성재 씨와 장도연 씨입니다. 바로 배성재 씨와 장도연 씨입니다. 부자. 그런데 인생 폈어. 이게 프리하길 잘했네. 나 하나만 맞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GRFQ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환장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나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파트너는 바로 뭐냐? EIST죠. 아예 다른. 거꾸로. EISD를 만나면 장도연 씨 지금 적고 계시는데 EISD 제가 손석구 씨가 EISD인가 알아봐 드릴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네요. 손석구 씨가 이제 이상형으로 장도연 씨를 얘기한 바 있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은 ABCD여도 좋아요. 제가 소처럼 더 벌면 되죠. 왜 그 생각을 못하지? 성향이라는 건 선천적인 거고 후천적으로 바뀌면 되는 거지. 이게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MBTI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격이기 때문에 살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단 50일 안에 예비 배우자, 이 예비 배우자의 정말 크리티컬한 잘못된 소비 습관과 경제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비 MBTI가 아니고 소비 MBTI도 물론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방법은 뭘까? 제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 신공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 신공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출 변형이 어딨어? 설명이
하겠습니다. 70페이지인 건 바로 셜록 홈즈의 세시요. 이야기 너무 셌어요, 근데. 근데 궁금했는데. 무려 3배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3배가 세배 신장. 예, 3배 나온 거 축하드리고요. 네. 자, 소감 여쭙겠습니다.